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그 동영상 강의를 좀 찍게 됐는데요. 이번에 2015 개정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생긴 그 물리 파트 중에 자유낙하한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쏜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는 실험에 대해서 수행평가에 앞서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바닥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 h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쇠구슬을 떨어뜨립니다. 하나의 쇠구슬은 그냥 손을 놓아서 자유낙하, 즉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끔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낙하는 수평 방향으로 일정 수준의 속도를 주어주고 그 상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물체의 운동을 시간대별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다중 섬광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에 발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만으로도 충분히 이것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실제 수행평가를 볼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준비물로는 낙하장치가 있고, 낙하장치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손으로 할 생각이에요. 제가 동시 낙하장치를 써봤는데 생각보다 그 효율성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방안전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주 큰 모는 종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큰 모는 종이를 우드락에 붙여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드락에 이 모는 종이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앞에서 쇠구슬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리고 그 쇠구슬이 떨어지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거고요. 이때 촬영을 하는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사용할 그 동영상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안드로이드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별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한 대씩 꼭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스마트폰의 기능에 6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하거나 혹은 고속 촬영,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 기능이 있는 카메라인 경우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슬 2개가 필요하고요. 자, 그럼 한번 그 프로그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 스마트폰을 보시면 이렇게 비디오를 분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공지를 한 내용이고요. 얘를 보시면 최초에 이제 설치하는 거는 돈이 들지 않아요. 이제 무료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뭔가 등급을 매겨주거나 구매를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거 무시하시고 여기 Proceed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영상들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거대한 모는 종이 앞에서 물체를 떨어뜨리거나 혹은 수평 방향으로 던져서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동영상을 불러와야 되는데 어떻게 불러냐면, 자, 여기에서 동영상을 불러오려면 여기 플러스 표시를 눌러주면 되는데, 플러스 표시를 누른 상태에서 제가 자유낙하 운동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을 찍은 파일을 불러와서 구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자유낙하 운동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낙하 운동을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자유낙하 운동을 불러왔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 분석을 위해서 일단 시작을 해볼 텐데, 플레이를 해보면 공이 대충 떨어지는 시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시점을 일단 찾아야 되고요. 자, 손에서 공이 떠나는 시점을 찾을 거예요. 아직 손에 공이 있죠? 손에 쇠구슬이 있죠?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를 조금씩 움직여주면 되고요. 지금 이 순간 손을 떼고 있습니다. 대충 시간이 2.47초인데요. 그래서 2.47초에서 제가 던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시간을 조금씩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 작은 작은 화살표 표시 있죠. 이 화살표 표시를 옮기게 되면, 이 화살표 표시를 옮긴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촬영한 동영상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단위로 옮긴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누를 때마다
0.47에서 0.49, 0.51, 0.52, 0.54, 0.56, 0.57 이렇게 0.01 또는 0.02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한 컷의 간격이 0.01초보다 약간 더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이 60fps로 촬영된 거기 때문에 대략 60분의 1이라서 그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7초에 시작했을 때 저의 위치는 이 쇠구슬의 위치는 0cm 위치죠. 그래서 0이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7초 시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7초를 이렇게 옮기게 되면 쇠구슬이 이동하는 게 보이는데 이 쇠구슬의 위치를 이 방한지를 기준으로 찾아보게 되면 이 방한지는 이 한 칸 한 칸이 5cm예요. 그런데 5cm보다 좀 더 갔거든요. 그래서 7cm 간 걸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2.57에서 이제 2.67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 따라 약간씩 반응이 느려질 수 있어요. 2.67초가 찍히질 않네요. 그래서 2.68초로 가보도록 할게요. 2.68초로 갔더니 대략 21cm를 가게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8초로 가보게 되면 0.3초 지난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위치는 이렇게 잔상이 있을 때는 가장 밑에 있는 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되거든요. 약 46cm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2.87초 88초로 가야 되네요. 자, 화면이 안 보일 때는 여기는 점 3개를 눌러주시면 화면을 전체를 볼 수 있고요. 많이 내려갔죠. 지금 이 방한지 전체가 70cm인데 이 70cm보다 훨씬 더 내려갔거든요. 제가 재봤는데 대략 83cm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각 시간마다의 위치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제가 수평으로 던진 물체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모션 기능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왔네.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전화가 왔네요. 언제 끝나고 오냐고. 자, 봅시다. 얘도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네, 슬로우 비저로 찍었는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어느 시점에서 얘가 이제 쏴졌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3초가 좀 지난 시점에서 쐈어요. 보시면 이제 손가락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공을 쳤고 이 움직인 공이 저기 원점이 되는 곳을 지나가는 시점이 대략 3초 72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3초 72 시점에서 0.1초 단위로 이동을 하면서 연직 방향의 위치와 수평 방향의 위치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슬로우 모션 기능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한 프레임의 간격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한 번 누를 때마다 0.01초가 안 가요. 그래서 좀 여러 번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 잔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누르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시간초가 생각보다 많이 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날아가고 있는 저 쇠구슬의 궤적 역시 잔상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 어둡게 촬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금이 좀 잘 안 보인다는 게 단점이에요. 자, 3초 72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3초 8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초 82 시점에서 이 공의 위치를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처음은 당연히 0cm에서 출발을 하고, 자, 연직 방향의 위치를 보았더니 대략 6cm고요. 그리고 수평 방향의 위치를 보았더니 13cm입니다. 자, 또 0.01초를 이동을 하겠습니다. 3.92초로 이동할게요. 3.92초로 이동했을 때 위치는 제가 지금 빠르게 하는 이유는 미리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연직 방향에서 약 20cm, 그리고 수평 방향에서 약 25cm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3초 92니까 4초 02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4초 02 시점, 멈출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약간의 렉이 있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요. 네, 멈췄죠? 이 위치에서 봤더니 연직 방향으로 약 46cm,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약 38cm를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다시 4초 12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으니까 점 3개를 눌러서 볼게요. 거의 끝 지점까지 도달했죠. 이때 연직 방향으로는 81cm까지 이동을 했고 수평 방향으로는 약 50cm를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디오 분석을 통한 데이터를 얻는 건 이제 다 끝냈고요. 이제부터는 데이터 해석만이 남아있는데요. 이 앱 사용법에 대해서는 조금만 가지고 놀면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금방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실험 중에 혹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사용법을 여쭤보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얻었어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위치는 0이고 나중 위치는 7cm, 그리고 0.2초 후에는 21cm, 0.3초 후에는 46cm 이렇게 위치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구간 이동거리라는 건 뭐냐면 0초에서 0.1초 사이에 얼만큼을 이동을 했니,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0과 7의 차이값이기 때문에 약 7cm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는 약 14cm를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46 빼기 21이기 때문에 약 25cm를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여기는 83 빼기 46이기 때문에 약 37cm를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제가 좀 더듬이 약해서.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구간별로 이동한 거리를 체크를 했고요. 여기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6cm, 14cm, 26cm, 얘는 35cm 이동을 했고요. 여기 구간별 이동거리를 보면 13cm, 그리고 여기는 12cm, 여기는 13cm, 여기는 12cm 이동을 했네요. 방금 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모기를 잡았어요. 자, 모기 조연으로 출연하고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구간에서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이건 이 구간에서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이 구간에서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예요. 즉 얘는 결국 속도죠.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니까요. 그럼 자연낙하 시켰을 때 연직 방향에서는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수평으로 던져서 떨어뜨렸을 때도 역시나 이렇게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평으로 던져서 떨어뜨렸을 때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밑에 구간 속도는요 1초에 몇 센티미터를 이동하느냐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시면 0.1초 동안에 7cm를 이동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 구간 속도의 단위는 cm/s, 즉 1초 동안에 몇 cm를 이동할 수 있는 속도인지 물어본 거기 때문에 0.1초로 나눠야겠죠. 7cm를. 그래서 여기는 다 곱하기 10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70, 140, 250, 370cm를 갈 수 있게 되고요. 여기도 1초 기준이죠. 60, 140, 260, 350, 130, 120, 130, 120 이라는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모두 얻게 되면 대략적인 어떤 분석은 되겠죠. 그런데 이 분석을 갖다가 이제 그래프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운동들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는 자연낙하 시켰을 때 구슬의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는 거고요. 이쪽은 수평으로 던져서 떨어뜨렸을 때 구슬의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연낙하의 경우에는 연직 방향의 그래프만 표현하면 되고, 그리고 수평으로 던졌을 때는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 운동을 표현해야 합니다. 보시면 가로축은 시간이고 단위는 초로 되어 있고요. 세로축은 구간 이동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위치가 아니라 구간 이동거리, 즉 아까 표상에서 보면 여기 들어갔던 7, 14, 25, 37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들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0.1초 지점에서 우리가 7 지점에 이렇게 점을 찍어볼게요. 자, 보시면 이 한 칸 한 칸이 여기가 50이니까 한 칸 한 칸이 10이거든요. 그래서 0.1초에 7, 0.2초에
14, 0.3초에 이 값을 넣는 거죠. 25, 0.4초에 37 점을 찍어줄 수 있고요. 자, 이 점은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 직선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평으로 던져서 떨어졌을 때 구슬의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연직 방향 값 먼저 보도록 할게요. 6, 14, 26, 35 6, 14, 26, 35 이 역시 아까 값과 큰 차이가 없죠. 이렇게 거의 직선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수평 방향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수평 방향의 구간 이동거리를 보면 13, 12, 13, 12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표현하면 13, 12, 13, 12. 자,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상수 형태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잖아요. 자,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자유낙하를 시켰을 때 시간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연직 방향으로는. 그리고 수평으로 던졌을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는 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던진 물체의 운동이 중력만을 받고 운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손을 떠나는 순간 공기의 저항은 무시하고 생각했을 때 손을 떠나는 순간은 중력만을 받게 되고 결국 중력이라는 일정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한 힘을 받은 그 방향으로 등 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마무리로 잠깐 그림 보면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자유낙하를 시킨 물체나 아니면 이렇게 수평방으로 던진 물체나 결국은 얘네들이 받는 힘은 손을 떠난 후에 받는 힘은 똑같죠. 얘도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얘도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받을 거예요. 같은 크기의 같은 쇠구슬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중력을 이렇게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같은 크기의 힘을 받기 때문에 이 힘을 받은 방향으로 얘는 n분의 f 뭘 받게 되죠? 가속도라는 걸 받게 되죠. 즉 아랫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방으로 던진 물체는 일정한 크기의 뭐가 작용하죠? 중력이 계속 작용하게 되고 두 물체 모두 연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수평방향 운동을 보면 얘는 처음부터 수평방향으로 속도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수평방향으로 받는 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평방향으로는 전혀 이동하지 않고 밑으로만 떨어지죠. 즉 수평방향의 속도는 얘는 계속해서 0일 것이고 그리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 수평방향 속도 처음 속도를 가지게 된 상태에서 수평방향의 힘은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속도가 전혀 변하지 않게 되겠죠. 즉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그래프에서 수평으로 던져서 떨어졌을 때 구슬의 운동이 연직 방향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수평 방향에서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여기 이 물체를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초기 속도를 주고 얘를 던지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물체가 이동한 이 거리가 있겠죠? 물체가 이동한 이 거리. 이 거리는 결국 보시면 이 거리가 S라고 했을 때 이 거리는 결국 이 물체가 이쪽으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죠. 맞죠? 그렇다면 얘를 만약에 더 멀리 보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 보내고 싶다면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처음부터 옆으로 세게 쏴주는 거죠. 즉 수평 방향의 속도를 더 크게 해주면 더 멀리 날아가게 될 겁니다. 아니면 수평 방향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조금 더 오래 떠 있을수록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그럼 오래 떠 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쏘게 되면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길어지면 그 내용 자체가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관련된 공부 많이 해오셔서 수행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촬영 마치도록 할게요.